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무엇일까요? 육상 동물 중에서는요, 치타가 가장 빠르고요. 군 함조라는 그 새는요, 최고 시속 440km. 대단하네요. 스님은 뭐가 제일 빠른 것 같으세요? 뭐니 해도 빛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막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있더라고요. 네? 시간이요.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데 네, 맞아요. 점점 실감이 나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스님, 이제 시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스님, 시간이 빨리 가서 내 나이 먹는 건 참 슬픈데 자식 커가는 건 또 뿌듯하더라고요, 스님. 그러게 말해요. 자식은 부모의 고생을 먹고 자란다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는 힘들어서 애들이 대체 언제 크나 하지만 맞아요. 세월이 훌쩍 지나 어느 순간 보면 애들이 다 커 있죠. 부모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에요. 박수 받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요, 자식을 아주 잘 키우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신심주. 아주 붕어빵인 아주 부자십니다. 네. 조석주 대불련 중앙회장과 아버지 조연우 부자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집은 2대째 대불련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조석주 대불련 회장과 아들 조연우 불자. 아버지는 부경대 대불련 동문, 아들은 대불련 중앙회장을 맡아 대불련의 끈을 이어가는 신심 깊은 부자 지간이다. 갓 두 돌이 된 아들 손을 잡고 먼 길 마다 않고 전국 사찰 순례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전국 명찰 안 가본 곳 없는 아들은 시간이 흘러 대불련 중앙회장이 되었다. 부자 관계를 넘어 대불련 선후배인 두 사람의 내 인생의 소중한 불교 이야기, 그 특별한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다른 건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인다죠, 스님. 예. 신심도 부전자전인 두 분입니다. 대불련 중앙회장 조석주 아버지 조연우님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두 얼굴. 그러게요.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니라요, 형님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불련 선후배잖아요. 예. 그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대불련 선후배시라는데. 예, 저는 부경대. 부경대학교 불교학생회를 졸업했습니다. 와. 그리고 제 아들은 저 동아대학교 불교학생회 현재 있으면서 저도 쳐다보지 못하는 뭐 한국 대학생 불교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네. 대불련 중앙회장이 된 것만 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보통 불연이 아닐 듯 싶은데 알고 보니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 명찰은 다 다니셨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저희 동문회에서 매년 한 2차례 정도 사찰 순례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을 태어난 지 뭐 한 두 돌, 세 돌 된 걸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아장아장할 때. 예. 걷고 다닐 때 귀여워라. 뭐 그래 저희 동문 선배님들한테 기원 받으면서 조카처럼 이제 그렇게 절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조석주 회장님은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네, 사실 저는 갔던 사찰 중에 저는 법주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상전에 가서 이렇게 네. 기도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예. 이렇게 대불련 선배님들 따라서 사찰 그 음식도 먹고 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에 스님. 아니, 아버님의 애 두 돌도 되기 전에.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절에 네. 데리고 다니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스님. 근데 그 어린애가 화엄성중. 네. 어머, 화엄성중.
어머 하고 다녔대요. 와. 너무 기특해요. 그래. 그 왜 뜻을 또 알고 하필 하엄성 중이었어요? 글쎄 말이야.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할머니 따라다니고 또 아. 아버지 따라서 또 절에 가다가 보면 그게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정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입에 이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화엄성중 이렇게 하는 게. 화엄성중 네. 그랬었구나.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음. 하더라도 제가 뒷자리에서 맨날 화엄성중 하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야, 우리 석주 머리 깎겠다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네. 아니라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아. 저는 그게 너무 좋고 입에 자꾸 이렇게 붙었어요? 네, 붙어서 그런 거라고. 네. 근데 그 조현우 아버님, 석주 할머니께서도 아주 신심 깊으셨다고요. 예, 예.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셨고, 이제 덩달아 저도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래, 불교에 뭐, 큰 틀은 없었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3대로 이어진 신심이네요. 그러니까요. 석주 그러니까 아버님이 석주 회장 어릴 때부터 네. 그 불교에 그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요. 네, 사실 그쵸. 지금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아버지께서 뭐 그쵸. 불교에 정말 너가 기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부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불교 학생의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학년 때는 좀 다른 동아리도 들고 좀 놀고 싶어서 사실은 1학년 때부터 불교 동아리 입회를 하진 않았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인연, 좋은 불연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불교 학생의 활동이 어때요? 재밌어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입회를 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좋은 인연들 때문에 오게 된 거라서 그런 좋은 인연들과 함께 또 부처님의 법문을 또 배우고 부처님의 그런 보살행을 또 배우면서 제가 또 실천하게 되고 그런 또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렇게 점차 이게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인연법이 제일 그럼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 안에 불교가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네, 일단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부처님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뵀었고요. 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불교 관련된 활동을 지속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게 된 건 이제 불교 동아리 입회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더 이제 신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가 이제 불교 군종병 아, 군종병을 통해서. 하셨네요. 그랬습니다. 아, 군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지만 또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신심을 통해서 다른 우리 병사들, 다른 용사들이 조금 힘든 군 생활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군종병에 지원을 하게 됐고 실제로 강원도 화천에 이기자 부대에 있는 그 사단 법당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이 근무했던 용사들이랑 하면서 신행 상담도 같이 하고요. 같이 이렇게 도움 배려 용사들 데리고 템플스테이도 가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좋았는데 또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외로움에 대한 고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부자지간에는 좀 말이 없잖아요. 왠지 그 부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많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조석주 회장님은 아버지가 늘 상의를 해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거나 좀 힘들거나 그런 고민이 생기면 저는 이렇게 아버지나 또 어머니께 항상 이렇게 여쭤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힘든 고민이나 이런 게 정말 쉽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그렇죠. 정말 친구 같은 네. 그런 부모님이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스님. 그럼요. 네. 그런 마음을 지니신 분이 이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실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실천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은사 스님과의 관계가 꼭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왠지 거기 가면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상자를 받으면 제자를 받으면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막상 받고 나니까 제자에게는 왠지 좀 잘 보이고 싶고 이렇게 좀 모범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도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그냥 편안히 돼야 하는데 상자니까 오히려 더 엄격해야 되고 더 기본의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상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제가 결혼을 안 해봤지만 아마 부친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게는 이제 자식이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하나예요? 예, 예. 네. 외동이에요? 예, 예.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안사람이나 저나 이제 석주를 대할 때 뭐 아들이라기보다는 딸 대하듯이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딸을 기대했거든요. 서운하겠네. 그래서 네. 이제 아들이면서도 제게는 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석주가 항상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살갑게 대해줬어요. 누가 보면 딸인 줄 알았어요.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오고 갔고, 고등학생 때나 대학교 때나 뭔가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줬고요. 그럼 저는 뭐 답은 이야기 못하죠. 답은 못해주더라도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일도 있을 거고 또 안 좋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야. 그건 판단은 네가 해라. 너무 훌륭하시네. 선택은 네가 하되 대신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알고 진행하면 좀 나을 거다. 흔히 우리 답정이란 말 있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의 기성세대 특징인데 맞아. 사실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이나 어떤 그 스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종묘를 갈 수 있었던 것도 또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고요. 어때요? 예. 처음에 이제 1학년 끝에쯤 돼서 이제 느닷없이 아빠 군종병 어때요? 불교 군종병 어때요? 하니까 왜? 하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 중에서 다른 군종병이 있었는데 좀 편하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길래 그럼 제가 조건을 걸었죠. 일단 불교 학생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불교에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그냥 맹탕 그쵸. 군종병 가면 어디 가서 요거 먹기 딱 알맞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득해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수기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단지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스님들 추천사라든지 예.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 아신 지은분들한테 부탁해서 추천사 얻어서 그래서 군종으로 갔던 겁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잘했네요, 교수님. 네. 그쯤 되면은요, 또, 아이고,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출가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해요. 걱정하게 걱정될 되잖아요. 텐데. 근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출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생각 가지고 지금도요?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출가할게요 이렇게 하면 제 장난으로도 나 출가해 아빠 이러면은 이제 해 하면은 스님 같이 모셔줄게 이러면서 알겠어 그럼 장난기로 3배 빨리 이러면서 너무 훌륭한 아버님. 네. 그러니까 옛날에요, 우리 시집에 큰 집 시누이가 스님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보다는 나이가 어려요. 근데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름을 옛날 이름을 정수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죠. 네, 우리 그 스님이 오빠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름 부르시지 말고 스님 그러세요.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역시 네, 나 그래서 그때 스님이 되면 절대 속세 이름을 안 하나 봐요, 스님. 본명을 불러야죠. 그쵸. 본명을 하든지 그냥 스님 하든지 하라 그래서 우리 아빠가 아야야야 아이고 내 동생인데 어찌 그냥 그렇게 나 그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네.
군종병 시절이 엄청 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떠세요, 회장님?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죠. 군 생활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이렇게 휴가도 못 나가고 이렇게 외박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사찰이 영 외에 있다 보니까 네. 영 외에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출근도 못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 업무를 못 하게 되니까 그것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절에 있으면서 제가 저녁 예불 드리고 제가 범종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데 또 사실 군종병 하면서 사실 많은 친구들이 군종병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친구, 그러니까 다른 보직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몸이 조금 힘든 보직인 그렇죠. 경우가 있고요. 저희 군종병 버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몸보다는 머리 또는 그 보살님들 상대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친구들이 시세 많은 것도 되게 많고요. 네. 근데 또 버부들 또 절에 있으면은 사실 집안일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 끝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법당 관리도 다 하고. 그쵸. 이게 사찰 관리라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아무도 안 모르지. 알아봐 주니까 사실 모르죠. 그쵸. 그런 얘기를 저희 군종법사 스님이랑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님이랑 또 원팀이 돼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헤쳐나갔었습니다. 좋은 경험하셨네요. 네, 맞아요, 스님. 네. 군대야말로 종교가 꼭 필요한 곳인데 그렇죠. 군 법당 찾는 동료, 병사들도 정말 좀 생기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특별한 경험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그 도움배려 용사인 도움배려 용사라고요. 관심사병. 네, 요즘은 이제 관심사병, 관심병사라고는 안 하고요. 도움배려 용사라고 조금 더 이름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당시 그냥 고문관. 스님 그런 말씀하시면 그래요? 큰일 나요. 우리 당시 시절에 좀 이상하면 야, 쟤 고문관이야. 그런 말 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부대에서 그런 버부들 이렇게 잘 신경 쓰고 같이 또 군생활 해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군종병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저희 법사스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직접 사단장님께 요청을 해서 저희 버부들 이렇게 그 이제 영외 그래서 금선사의 템플스테이를 좀 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부들 데리고 이렇게 1박 2일 서울 금선사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영외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버부들이 이렇게 숨통이 트여하는 그런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도움배려 용사들도 어차피 고생하는 다 같이 고생하는 병사들인데 함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너무 듭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은 경험과 인연들이 대불련구 활동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죠? 그러게요. 네. 활동해 보니까 학생 때 불교를 만나는 건 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학생 때하고. 네, 일단 사실 대학생 때 뭔가 열심히 요즘은 되게 학생들이 스펙 쌓고 저도 그렇듯이 그래요,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사회로 나갔을 때 또 사회에서 필요한 걸 또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뭔가 불교라는 종교를 만났을 때 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교. 그래서 그런 불교의 강점인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버부들이랑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계기가 됐네요. 그죠. 네. 그게 자기를 갖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럼 너무 중요하죠. 대불련 동문 선배님께 한번 여쭤봐야죠. 네. 아버님은 학생 때 불교를 만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인들 소개로 들어갔지만 예. 막상 거기서 만나는 부처님은 제게는 뭐랄까 인생의 한 단면을
한 단면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시해 주신 것 같고 맞죠.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부처님은 제게 큰 백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만한 세상에서 이만한 백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까지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도 그래도 부처님께서 봐주시니까 이걸 좀 헤쳐나가게 해주실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맞아요. 바로 갖고 그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복이지만 네.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금강경을 좀 잠시 이제 보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바라력 따라 삼약 삼보리 예, 예, 하려면 항복 기심이라 하잖아요. 예, 예. 항상 항복 기심 하려고 음.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학생들에게 느끼는 부처님이란 게 자기 위안이 될 거고 그렇죠. 공부하는데 하나의 스승이자 지도자로서 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그죠, 말씀이시네요. 스님. 예. 스승을 어떻게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는데 우리는 대단한 빼기는 스승님,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염려가 없어요. 예. 맞아요. 네, 세속에 이제 우리가 본받고 싶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대부분이 이번 생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죽고 나서 스승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부처님은 맞아요. 죽음 이후에 네. 또 그 다음 이후에 언젠가는 네. 해탈 열반의 완전 행복 이를 때까지 예. 우리를 이끌어주고 책임져주고 갚여주시고 그 말은 빽이 없죠. 그렇죠, 우주 스님. 최고의 빽입니다. 그죠, 스님. 네. 회장님 해야 할 일만큼이나 어린 점도 많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저희 대불련 같은 경우는 회장 임기가 딱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1년이라는 이 짧다면 짧고 긴 시간에 온 힘을 쏟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학교 1년 휴학을 한 상태이고요. 네, 직접 또 집이 또 고향이 부산이니까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 또 너무 또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에 너무 행복하면서 오히려 신심이 또 배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그 빠찌 여기 보니까요. 네. 우리 회장님이 만드신 거래요, 보네요. 그 예쁘네요. 네. 한번 거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것 좀 비춰줘 보세요.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배지는 이게 버부들이랑 함께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배지인데요. 문수동자 배지입니다. 아, 그래요. 문수동자가 지혜와 복덕의 상징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기도 하고 사실 버부들이 아기자기하면서 소속감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가방 뒤에다가 여러 가지 배지들을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배지를 우리 대불련도 한번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항상 이제 뭐 기념품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대불련만의 그런 기념품을 좀 챙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지를 한번 제작해 보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제작을 했었는데요. 뭐 스트랩이나 방향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거 다 포장해서 신입 버부들한테 오셨어요? 나눠주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저희 대불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웰컴 박스라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요. 제가 또 군종병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군종병 버부들 고생한다고 이렇게 군종병 박스, 그러니까 충성 박스라고 해서 최근에 보내줬었는데 스님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실제로 또 거기서 복무하는 군종병이 지금 대불련 가입하고 싶다고 연락 온 버부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은 모습이네요. 아니, 또 우리 얼마나 신세더라고요. 네, 저것만 달아도 신심이 네. 빽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회장님 내년 1년 더 해야겠어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1년이 너무 저는 짧고 짧죠? 아쉬워서 네. 이렇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1년 더 하고 싶은데요. 사실 대학생 버부들한테 1년이면 굉장히 사실 4년에 1년이면 굉장히 그쵸. 큰 시간이기도 하고 네.
특히 사실 지역법부가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활동하는 데는 사실 무리가 조금 없지 않아서 사실 집안의 또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건만 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법부들한테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이거 뭐 인사하다 말이잖아요. 그러게만 해요. 지금 나 회장 됐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았어. 1년이 짧긴 하겠네요. 네, 그죠? 네. 네. 아버님, 어리광을 피우던 아들이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대불련 중앙회장을 맡아서 엄청 대견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되긴 하죠. 아드님 그저 생각지도 보기만 못한 해도 기특하고 뿌듯하시죠? 기특하고요.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그 학교, 부경대학교 학생회 활동만 했지.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부산 지역 동문회에 가입해서 이제 그 활동만 하고 있지. 이렇게까지 저희 애가 부산 지부장 작년에 부산 지부장하고 올해는 이제 전국 대회장을 하고 기특하죠. 기특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부럽다. 저는 아빠는 법무사 주지스님이라든지 홍보사 주지스님 독대도 못 해봤다. 예. 근데 너는 지부장 하면서 독대도 할 수 있고, 야, 너 진짜 큰 빽이다. 부럽다. 그렇게 맞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다 두덜 때부터 그렇죠. 아장아장할 때부터 그렇죠. 절에 데리고 다녔던 아버님의 공덕이죠, 공덕이 스님.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박수 한번 네,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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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아버님이 계셔서 아드님이 있는 거죠. 뭐.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신진과 원력이 쌓여서 네. 그 씨앗이 우리 조덕주 회장님의 오늘의 회장님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총무장 스님과 그 원행 스님과 함께 그 인도 분황사 어. 중국에 다녀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첫 인도 순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 인생 첫 순례 그리고 첫 번째로 인도를 가게 되었는데요. 예. 인도가 요즘 너무 덥지 않겠냐라고 건기잖아요. 네, 그리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괜찮겠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 사실 우리 부처님이 가셨던 이렇게 성도지를 또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 또 우리 한국 사찰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창건되는 거라서 저는 정말 그 의미에 저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꼭 가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종단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고요.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가면서 부처님 성도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떤 곳일까?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물론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던 지금 들어서 생긴 그런 탑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수행했던 그런 수행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성지구나 이렇게 신심이 또 한 번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이렇게 겐지스강 같은 달아나시. 네. 네. 그곳에서 사실 이렇게 정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것들을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장도 보고요. 이렇게 시체도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네. 것도 보고 또 우리 경전에도 100억 항아사 이렇게 예, 경전부 예, 이렇게 맞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예. 스님? 그 항아를 가서 항아의 모래에도 이렇게 밟아보고요. 하면서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구나 이러면서 정말 대학생의 마음으로 또 불자의 마음으로 가면서 우리 법우들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실제 부처님의 그 성질을 가보면 우리가 책이나 이제 경전이나 혹은 말씀만 듣던 것을 실제 느끼는 네. 현실적으로 부처님 계셨구나. 그리고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 실제 주변 환경에서 맞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요즘 신경 써야 할 일이 또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뭐예요? 봉은사 수계법회를 이제 했었는데요. 예. 거기에 인원이 거의 200명 가까이. 네. 와. 사실 법우들이
그것도 서울 법우들만 해도 그렇게 모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획기적이네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3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진행된 수계법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우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본인의 법명 또 받고, 그리고 불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행사를 다 같이 하면서 그런 이제 중요한 행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홍보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번에 8월 달에 영 부디스트 캠프라고 이렇게 예, 매번 저희가 여름에 했었던 맞아요. 그런 예.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행사도 요번에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통도사 일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통도사 일대에서 법우들이 함께 금강계단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법우들 심심도 키우고,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만나서 네. 네트워크의 장도 형성하고요. 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법우들한테 좀 불연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꼭 그래야 돼요, 그죠? 네. 준비하려고 하면 네. 여러모로 신경 쓸 일도 많고 그죠, 스님, 네. 할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 여러 종단 그리고 우리 큰 스님들께서도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한데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제2의 청년불자, 제3의 청년불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조계종 종단에 이렇게 각별한 관심이 조금 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우리 가피 시청하시는 보살님들 들으셨죠? 예. 네. 집에 계신 보살님들, 대학생들, 대학생 아드님, 따님들한테요, 대불련 여름 캠프 가시라고요. 그렇게 좀 독려. 네. 좀 해주시고요. 스님들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젊은 부자들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님? 중요하죠. 네, 아셨죠? 네, 스님들 이제 전법에 관심 있는 스님들이나 훌륭한 스님 찾아뵙고 맞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고 하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회장님 같은 분이 있으니 우리 불교의 미래가 참 이제 박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수계예발 200명이 동참했다는 거 보고 대단하죠, 스님. 이제 대불련이 다시 이제 네. 조금씩 이렇게 뭐 활동을 또 성장을 해가는 것 같구나. 다시 옛날처럼 회복이 되는 것 같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께 네. 조석제장은 어떤 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세요? 이제는 당부할 게 없어요. 알았어야지. 오히려 이제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보면 언제 어른이 됐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집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철부지지만 바깥에 나가서 어른들을 뵙고 또 도반들을 뵙고 거기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나는 저때 안 했는데 저렇게 못 했는데 진짜 부럽다. 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더 이상 제가 해줄 게 없어요. 말도 네. 못 하겠고요. 네. 보기만 해도 기특하니까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이제 뭐 아드님이 아니라 스승님인데요. 이제요, BTN 실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네. 조석주님께서 부처님의 가피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부처님의 가피란 일상이다. 일상. 네. 정말 일상 속의 불교, 생활 속의 불교를 통해서 우리 부처님의 가피를 항상 느끼고 받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슴속에 품에 안고 머금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계획은 또 네. 저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신행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청년 불자로서, 대학생 불자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가피라. 저에게 있어서 가피란 예. 그냥 도반이에요.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반은 제게 큰 백이고요. 그렇죠. 인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하나의 의지며 다짐이며 제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저는 도와주십사 하고 항상 마음에
신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신심도 붕어빵. 예, 맞아요. 부전자전입니다, 스님. 스님 오늘 두 분 만나면 어떠셨어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네. 그 행복의 가장 소중한 바탕이 바로 가족이고요. 네. 그러므로 가족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고요. 나의 행복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가족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얻는 가장 네, 지름길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정성과 노력으로 자녀들을 부처님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하죠. 이것이 가장 훌륭한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생의 오랜 발언과 공덕으로 다시 만나 불자의 길을 함께 가시는 조석주 대불련 회장님과 조윤호 아버님. 참으로 멋진 부자지간이요 도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심으로 대를 잇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값진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불련을 위해서 두 분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요. 늘 지금처럼 행복한 부자지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붓다의 가족이 된 분들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김윤나님, 김회선님, 임보름님, 조형래님, 진경수님, 황희경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법보시를 실천한 오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과 앞으로 뜻하는 바람 모두 성취하시길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기술을 알고 보면 별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나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그거면 됩니다. 가표원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